오늘의 고객님은 요즘 신나게 타고 있는 분이에요. 뭐가 타냐고요? 뭘 타? 분위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속이 타는 것도 아니고 가을을 그렇게 타신대요. 추남이군요. 추남이에요. 누가 나오실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은 멘탈 케어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로 28년 차 되었고요. 복길이 남편으로 17년 살고 있는 남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넌 명함 같은 거 없어도 충분히 빛나. 나한텐. 봐주기 뭘 봐줘! 미시중을 만나기 전엔 이곳을 뜨지 않을 것이오.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붕어빵을 맛있게 드셔주세요. 저 안에 뭐 들어가 있나? 하나 골라서. Yeah, we walking down this hill, all I care about is you and I. See me in the cell, you see the true light. Story shining bright, we 이게 테스트야?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예. 네네. 이게 고객님. 너무 비과학적인 테스트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상담소에서 웰컴티 가을 타고 있는 우리 고객님께 딱 어울리는 활력에 좋다는 구절초입니다. 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붕어빵 먹는 방법을 보면은 이 사람의 속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 먼저 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꼬리 잡고 머리. 머리. 자, 머리를 먼저 먹은 당신은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고집이 셈. 은근히 승부욕도 강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우리 고객님께서 금쪽 상담소에 신청한 이유가 아들 성화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 아이가 중1인데요. 왔다. 중일. 왔어. 근데 그 사춘기가 이제 올랑 말랑 할 때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 선생님을 자기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오. 요즘 아이들에게 거의 멘토 같은. 그렇죠. 지금 정말 그래요. 멘토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좀 민망스럽고 민폐스러운 건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희 아이가 항상 그 좋아하는 분들의 사인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가져가서 오 박사님 사인을 꼭 직접 받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실 수 있으면. 네, 그럼요. 이런 경우가 또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BTS만큼이나 오은영 박사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그러니까 총체적 난관인 것 같아요. 최종 난관? 제 삶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와이프와 저와의 성격적인 트러블도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점점 그릇이 작아져 가는 것 같고 섭섭하고 맨날 가족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서운하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가 결론은 매일 한심해. 이렇게 이런 생각하고 이러고 사는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사실 너무나 유명한 배우 가족이잖아요. 일단은 국민 배우인 남희로 선생님 그리고 김용림 선생님 그다음에 와이프가 무려 천만 배우 김지영 씨. 저는 이렇게 연기자 이렇게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괜히 부부 싸움도 좀 더 살려보려고 뭐 김치 싸대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아닌데요. 자존심 싸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야 연기도 저희가 1000만인데 나는 뭐 1000만 아니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같은 그런 거 직업이고 있어요. 또 사실 맞아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었지만 이게 자식된 입장에서 아 상을 타서 좀 효도를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고 아 이것도 불효겠구나라는 생각도 어느 날 하고 그리고 아이 보기에도 좀 창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트로피를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잖아요. 근데 눈치고 봐도 맨날 뭐 감사패 정도나 있고 아빠는 뭐 연기 대상, 뭐 연기상 최우수상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할머니하고 엄마는 너무 상 많이 받으셨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좀 속으로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좀 어렸을 때는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그게 질투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스스로가. 야, 이게 배우 집안의 고충. 그러니까요. 생각도 못한. 제 와이프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가 밖에 일을 나가면 전화를 잘 안 해서 와이프들이 되게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아니 밥은 먹었는지 집에 사람은 살아 있는지 무슨 많이 이거는 들었는데,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와이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그게 바뀌었어요. 바쁘신 거 아니에요? 바쁜 거겠죠. 근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아니 뭐 자기만 바빠. 이거 좀 드라마에서 완전 봤던 아니, 그런 그러니까 대사인데? 진짜 전업주부도 되게 바빠요. 제일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맞아요. 아니 집안일이라는 게 매일 쓸고 닦고 해봐야 티도 안 티도 안 나고. 나고. 아니 맨날 손에는 맨날 주부습진 걸려 있고. 맞아. 애 장난감 치우다 보면 정말 하루 가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설거지 한번 하면 또 점심 먹여야 되고. 어머, 점심 이 먹으면 멘트. 또 저녁 먹여야 되고. 내가 그걸 너무 알거든. 정말 어렸을 때 경목이 어렸을 때 정말 한 2년을 제가 키운 적이 있어요. 전업으로. 전업으로. 대단하시다. 오죽하면 어느 날 너무 육아 우울증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맞아. 남자도 와요.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야 어느 날. 이게 너무 즐겁기만 하지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아이랑 일이라는 걸 같이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주부들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예전에 그 형수님이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쿨하시고 나이스 하시던데. 말씀도 그게 시원시원하시고. 촬영 현장에서도 형돈 씨도 느꼈는지 모르지만 스태프들이 저희 와이프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아, 진짜? 형이 형 이렇게 불러요. 시원하세요. 나한테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는데요? 언니라고 그래요. 성진 언니래요? 다 스태프들이 성진 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만큼 다른 거야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뭔가 갑자기 녹화는 끝나고, 야, 오늘 어디 가? 자, 삼겹살 좀 모여. 갑자기. 이러면서 진짜. 집엔 전화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성진 씨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목격담과 경험담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마음이? 아니 밖에선 그렇게 다 디테일하게 챙기고 뭐 하면서 다 하면서 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 나한테는 왜 그래?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하면 또 싸움이 아니라 나를 속된 말로 쪼잔한 남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쪼잔한 남자가 될까 봐. 될까 봐. 근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요. 아이들의 성 정체성, 성 역할, 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양성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큰 아이들, 특히 양성성을 잘 갖춘 아이들은 리더십도 좋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내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훨씬 더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걸로 돼 있어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집안 내에서 아빠가 가사 일을 많이 하고 그 밑에서 큰 아이들이 양성성을 갖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성진 씨는 너무 좋은 아빠이고 너무 좋은 롤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러운 게 저는 정말 너무 친구 같아서 제가 훈육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귓등으로도 잘 안 듣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래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또 얘까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네. 또 얼마나 웃기게 우리 애가 얼마나 멘탈이 얘가 진짜 속된 말로 멘탈이 갑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그렇게 막 혼나고도 스물스물 와서 이렇게 옆구리를 저한테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요. 라면 먹을까? 아빠? 뭐 어때? 남자친구가 아이가 먼저 나를 화를 풀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가. 너무 좋은데요? 그런 걸 당하는 또 내 입장에서는 또 아니 왜 그걸 비교하세요? 애한테도 내가 밀렸다. 그런 거예요. 아빠로서 내가 애한테 다가갔어야 되는데. 아니 아드님을 잘 키우신 거지. 그 성진 씨 안 무서워하는 게요. 아빠가 편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걸 거예요. 근데 좋은 거죠. 진짜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를 너무 두려워하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가 혼을 낼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돼.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아빠가 뭐라고 했더니 뭐 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속으로 뭐 알아요. 근데 아빠가 뭐 큰 소리를 내도 에이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뭐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신뢰가 있어서. 그냥 아주 깊은 신뢰감인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깊은 신뢰가. 우리 성진 씨가 좋은 아빠로서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아이를 잘 키우셨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어. 네,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자리매김을 단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보면 무시하나? 자격지심이 요즘 너무 많아졌나? 저는 진짜 제 스스로가 장담컨대 뭐 열등감?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어느 날 그게 스물스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자로 시작하는 못된 단어는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듣기야 자멸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하면서 안 돼요. 또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요즘에 내 스스로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갑자기 심해지셨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이. 이게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갱년기 다들 주변에서 야 갱년기 시작이야. 그러게 갱년기 많이들. 그래 몇 년 지나면 또 괜찮아져. 뭐 이렇게 또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요. 지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조금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복합적이긴 하네요. 네, 근데 또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하시는 일, 그다음에 또 아내와의 관계, 또 아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놓고 보면 나라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서 있어야 되지? 그리고 발을 딛고 있는데 그 딛고 있는 땅이 너무 좁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진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나만 해도 정말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나 막 이런 게 가정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빨리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경제적으로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서 가족들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작품이 계속 끊이지 않고 되거나 아니면 탑10에 드는 스타들처럼 한두 편 해서 정말 큰 목돈이 돼서 딴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나가서 빨리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자꾸 나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고 집에서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어느 날. 근데 이거를 와이프는 몰라주는 것 같고 무슨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엔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몰라주는 것 같고 대화가 안 된다는 그 두 가지가. 왜냐하면 부부가요,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살림과 아이 키우는 거를 엄마가 잘한다는 그렇죠. 법은 그건 없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더 잘하면 아빠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만 해도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만 머리 한쪽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네. 그래서 자꾸 옛날 사람 같다라니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해도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어렵게 일을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같은 또 배우시니까. 예. 형수님의 마음을 그럼요. 잘 이해할 누구보다 수 잘 있죠. 아시죠? 네. 예.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남자답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시군요. 그 아내인 김지영 씨가 우리 남성진 씨 마음을 모를까요? 글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이제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소통 방식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행위 중심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어떤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사실 그냥 제대로 소통을 잘 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선물을 줄 때 이 행위에 대한 고마움에서 만족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건 안 되죠, 안 되지. 리액션 있어야지. 그렇지.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 나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다니. 그렇지, 이렇게 그거야, 그거.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아니 완전 네. 공감해요, 진짜. 저도 이제 가끔씩 저희 집에 손님들한테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잘 먹을게 이러면 분명 그게 맞거든요. 서운해. 근데 어떤 사람도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 하고 막. 이거 재료 어디서 났어? 뭐야, 이거 목포에서 올라온 거지. 너무 내지는 맛있다. 언니 어떻게 알아서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 내 맘 알지? 내 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내 맘을 왜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니 말해도 모르더라고. 저는 사실 화해하는 방법으로요. 그 밥상을 잘 차려요, 제가. 뭐 먹자. 미안해 이런 소리보다 나는 그렇지. 그러면 먹으면은 이제 같이 먹으면 화해가 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늘 뭐 화해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거를 차렸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 먹으면서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았다. 알아. 뭐예요? 왔어. 남성진 씨만의 특징인데요. 유난히 남성진 씨 중요한 사람이 남성진 씨의 마음을 싹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퇴근을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배고프겠다. 그럼 내가 빨리 저녁상을 차려야 되겠다. 네. 막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해서 차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 생선 좋아하잖아. 좋아는 해.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 이러면 막 맞아요.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 성진 씨는 김지영 씨가 그래,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엄청 서로 친한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 이러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애정결핍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칭찬받지 못한 어린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네. 거기에 목말라 매일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본인의 마음이 사랑이고 좋은 마음이면 그 의도를 상대가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나 보면 사랑과 좋은 의도세요. 굉장히 위하는데 이 위하는 마음을 상대가 그 타이밍에 온전히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요즘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이한테나 그 집사람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아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도 계속 지금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사업은 어떻게 갈 건지 말 건지 뭐 할 게 많아요. 얘기하고 고민할 게 많은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내가 왜 가족을 꾸려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형수님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좀 걱정 끼치는 게 싫었어요. 어떻게? 아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게 이러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딱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영이 형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왜 자기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난 그게 이상한 근데 거지. 남녀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개인의 차이. 그렇게 자라온 거죠. 개인의 특성의 차이인데요. 김지영 씨는 해결의 소통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성진 씨는 마음의 소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극처럼 굉장히 이쪽 양쪽 끝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성진 씨는 마음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도 돼요. 그냥 그 중간 과정에서 계속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이 그렇구나. 맞아. 그 마음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행복감을 느끼시고, 김지영 씨는 해결의 소통이 중요하신 분이니까 됐고 어차피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진 씨는 어떤 형태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걸 원하시고, 근데 우리 김지영 씨는 어차피 결론이 일로 가야 되는데 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 입 아프게. 이제 약간 이런 굉장히 차이가 서로 많이 나는 분인데, 결국 그 차이점 자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소통을 통해 이해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좀 노력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북극과 남극이면 이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걸 노력해보시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남성진 씨가 원하는 거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남성진 씨의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자세하게. 근데 그 표현을 안 하시고 상대가 몰라준 거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약간 불쾌하거나 화를 내버리면 상대는 왜 화를 내지? 이렇게 계속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성진 씨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 차린 거는 당신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싶어서 내가 차린 거야. 그렇게 말하라고요? 네. 그걸 말 안 하면 김지영 씨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아. 내가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아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따 먹겠다고 했는데 왜 이따 차리라고 했는데 지금 차려서 안 먹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차렸고 왜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마음을 말해야 돼. 마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먹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래. 이걸 하시지 않으면 두 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좁히려면 그래도 좀 노력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진 쪽에서 해보는 게 변화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요, 타고난 본인의 성향을 바로 못 바꿔요, 잘. 그러면 사실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반응은 자기 원래 천성대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따가 됐어. 좀 조용히 좀 있어. 나 전화하잖아. 이제 이렇게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얼른 뒷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미안했어.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진 씨는 너무 속상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그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알아들었어. 이렇게 바로 뒷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천성대로 나가지만 바로 뒷단계에서는 상대를 고려한 반응을 연습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균형을 이루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화도 났다가 그렇지만 또 매달려도 받다가 그것도 안 되면 슬퍼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기죠. 부부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소통하는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약간 약한 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진 씨 같은 경우는 지영 씨한테 여보 나는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 마음을 알아차려 줘야 되잖아. 그게 나의 장점이지 약점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영 씨 같은 경우는 미안해. 내가 좀 해결 중심이라 미안해. 당신 마음을 못 알아줬는데 내가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얼른 자기의 좀 약한 면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설득을 할 때는
제 3자 이야기를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삼자 이해. 예, 다른 그러니까 사람.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해야지 조금 편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각자 맞아. 얘기를 하면 너무 직격탄을 맞아요. 날리게 되는 거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요. 서로 약간 틀어졌을 때 절대 오늘 날 잡았다. 끝장을 내려는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원래 대부분이잖아. 오늘만에 끝을 보자.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그게 너무나 배드 메모리예요.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요. 그 사람 다시는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기 안 하고 싫어요. 싶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까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게 되니까. 그렇구나. 네, 약간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다음에 또 얘기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연습해야겠다. 네, 연습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을 잘 풀어서 하는 버릇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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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한마디를 더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알겠지 하고. 근데 모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걸 좀 더 노력을 해서 그게 좀 내 생활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남성진님을 위한 손님을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지영 씨 오셨네요. 벌써 오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진이의 엄마며 배우 김용림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오 박사님 뵐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반갑고 네. 아주 기대됐었어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어색하게. 아니,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봤어요. 네. 그런데 이 프로는 지영이가 꼭 와야 돼. 아니 부부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한쪽만 잘 가도 안 되는 거고 부족한 거를 자기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너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니 제가 이 프로를 쭉 봤어요. 네. 아기들 얘기서부터 네. 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들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이러니까 아우 참 좋다. 저도 한번 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내 아들이 이렇게 먼저 여기에서 출연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가슴앓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 박사님 같은 분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고쳐갈 점이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오늘요, 선생님, 아드님, 남성진 씨를 만나보니까요, 이 아드님은요, 마음은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한데, 여리고 그런데요, 어떨 때 민망하면, 민망하고 어색하면, 약간 뻘짓을 하세요. 뻘짓. 뻘짓. 이게 뭐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민망하면, 버럭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두 분 사이에 스킨십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물론이에요. 내가 동침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처음 얘 손을 만졌다니까요. 호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요, 어릴 때 시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유독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얘네들을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막 들어가서 성진아 하고 이렇게 막 안아본 적이 없어요. 버릇 없어진다고. 녹화가 일찍 끝났어요. 한 5시쯤 끝났으면 집에 빨리 가야 돼. 얘가 보고 싶어 죽겠어. 근데도 집에 못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둘이 영화 보러 갔어요. 극장에 가서 11시까지 있어요. 그랬다 밤에 들어갔어요. 밤에 자러만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하고 부딪히기가 싫어서. 그러니 얘네들은 덩달아서 엄마 스킨십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도 스킨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를 안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딸도 그래. 딸도 나한테 엄마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제 버릇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손을 빨고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손을 하도 빨아서 입 천장이 푹 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귓볼이 이쁜 사람들 귀를 이렇게 항상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일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걔 귀가 유난히 귓밥이 두꺼웠어요. 그 아가씨가. 근데 얘가 꼭 걔를 좋아해가지고 걔가 이제 안고 있으면 지 손을 빨고 그 누나 귀를 애기가. 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저게 애정결핍이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때 손 빨고 귀 만지고 그러는 뭐 하여튼 그건 우리 그런 딸은 건지 지가 덮고 자던 낡아 빠진 이불을 아이들마다 뭐 있잖아요. 있죠. 아드님은 우리 성진 씨는 좀 어릴 때 어떤 아들이었어요? 너무 얌전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말썽이 없는 아들.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밤늦게 이제 녹화를 하고 들어와서 아침에 자요. 그러면 꼭 앞꿈치로 걸어요. 살금살금. 엄마가 깰까봐. 살살 걸으면서 와서 엄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왜?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우리 화장실을 가요.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너무 조심하고 얌전히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누나는 안 그랬어요. 저한테 야단도 맞고 막 지가 땡깡도 막 부리고 옷 입기 싫으면 유치원 갈 때 막 안 입겠다고 그런 얘는 그런 말썽을 일으키질 않았어요. 한 번도 얘가 그렇게 엄마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때 문방구집 아줌마가 자기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집 친구는 항상 엄마가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일하는 엄마들의 다 이게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진 씨 같은 경우는 엄마 그러면 너무 그립고 엄마 같이 있고 싶고 한 엄마인데 바쁘시고 어머니 역할이 또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 차라리 엄마가 어디 가서 놀러라도 다니면 원망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가 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엄마 그러면 여전히 뭔가 이렇게 약간 빈자리처럼 늘 좀 옆에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나는 이 다음에 장가 가면 엄마 같은 여자는 안 만날 거야. 우리 엄마는 소모지야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1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며느리 노릇, 남편,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배우 노릇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바빴어요. 그래도 저는 학교 가는 거 빠에 하고 들어와서 다시 잘망정 학교 가는 거 안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제가 작심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딱 한 번. 지금 배우 생활 60년이 가까울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사랑과 야망이라는 작품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쫑파티를 온라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까지 그 아침까지 아침 8시에 끝났어요. 아침 8시면 등교했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걸 못 본 거야 그날 하루.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한 것도 있고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성진 씨는 어머님께 좀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거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내가 뭐 섭섭하다기보다도 어머니는 그냥 항상 일만 하시는 분이라는 게 당연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소모즈가 엄마 같은 여자하고 난 결혼 안 근데 하겠다고. 더한 여자가 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무조건 나오셔야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나는 성진이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뭐가? 장가 가기 전에 대학생 때인데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한참 푸풀할 때 아니야. 다리에 유난히 털이 많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남편보다 아들이니까 너무 대견하고 멋있어. 그래서 내가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내가 2번을 만졌어요. 그 다음에 만지니까 왜 이래요? 이러는 거야. 왜 이래요? 이러고 다리를 내리는데 난 얘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무안하기도 하고 섭섭함이.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철렁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섭섭함. 사랑하지만 약간 네, 어색한 거죠. 어색해요, 경험이 그거는. 적어서. 그래서 이랬는데 어색하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할 걸 좀 또 퉁명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마 섭섭하셨던 그러니까 것 나는 같아요. 내 생각에 네. 이걸 얘기를 듣다가 나는 그래서 경목이한테는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해요. 제가 여쭤보고 맞아요. 싶었는데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네. 경목이는 정말 지금도 내가 물고 빨고 걔가 네. 귀찮아할 정도로 제가 그래요. 네. 엄마하고도 걔가 잘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나하고 와이프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건 나 혼자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얘네들이 물론 뭐 저희들이 부부니까 둘이 있을 때야 뭐 사랑하고 다 스킨십도 하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낀 적이 제가 많아요. 아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얘가 퉁명스럽게 지영이한테도 얘기할 때면 너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지 마. 좋게 얘기해. 경목이가 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너도 그건 반성해야 돼. 서로가 응? 서로가 사랑하는 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남성진 씨가 처음에 나오셨을 때 그 고민을 쭉 들어보면요.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따라가 보니까 약간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약간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배우로서도 좀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또 가장으로서도 경제적인 역할을 네, 조금 네.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얘가 요즘 좀 크면서 나를 무시하나? 또 아내는 아내대로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아들은 너무 잘 키우셨고요. 아들은 아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빠와 너무 가까운 사이고 아빠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부의 또 이 특성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또 장점, 또 약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잘 맞춰가시는 거를 두 분이 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성진 씨는 워낙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삶의 에너지이자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할 때 조금만 친절하게 말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은영 매직은 2개입니다. 제가 오늘 성진 씨한테 드릴 거고요. 또 지영 씨한테도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성진 씨한테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툴툴이를 털어버리고 털털이가 되자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죠. 네, 그리고 지영 씨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맞장구를 쳐줘라. 입니다. 필요합니다. 정확한 말씀. 네. 지금 제일 필요하죠. 아니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제가 바랐던 것도 그거예요. 네. 말고 털털이가 되자. 은영 매직. 자, 이거 지영 씨에게 안녕하세요. 맞장구를 치자. 지영이한테도 절대로 필요하게. 둘이 이걸 배구선 매일 공연하면서 이걸로 변화를 가져야죠. 아유 성진이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한 게 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오늘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정말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값진 마무리를 위해서 어머님이 우리 아드님 한 분에게 꼭 한번 안아주시는 것도 아들이 나를 안아줘야 돼요. 잠깐요. 예. 예.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안 해서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근데 마음이 정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항상 가면 집에 가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항상 그 외국 영화에 나오듯이 이렇게 볼에다 키스도 해드리고 싶고 이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문제. 하시면 됩니다. 네. 붙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거죠. 첫 번째 허들을 넘으시면 됩니다. 네. 넘어보시죠. 근데 부부가 더 중요하죠. 와이프한테도 그래요. 네, 너는 지영이한테 항상 그렇게 해. 너 짜증스러운 말도 하지. 그래. 네. 아유. 금쪽 같은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십니다. 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오, 뭐야? 오! 올림픽 춘천 하는 오, 뭐야? 오! 안녕하세요. 리듬세종 국가대표 신수지입니다.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나의 가장 큰 능력은 노력하는 거다. 야, 노력하시구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더 노력해서 헤쳐나간다. 이야.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거. 운동이다. 운동?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해낼 것이다. 아니, 자꾸 뭘 해낸다고 해. 해낼 것이다. 이렇게 약간 무슨 전사 느낌의 대답을 해줄 줄을 몰랐어요. 오, 멘탈 테스트의 결과 말씀하신 거죠. 네. 아유, 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뭘 자꾸 해낸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은 꼭 목표를 세우는 편인데 반드시 그걸 거머쥐어야지 손을 떼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하나만 막 할 것이다 막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전부 다 노력, 맞아요. 쟁취, 연습. 해낼 것이다, 막 이길 것이다.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리듬체조 불모지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노력하고 싶고 네. 예.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뭔가 이 퇴보하는 느낌이 드는 걸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렀을 때 눈을 못 감겠어요. 뭔가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 정도는 그냥 온전히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퇴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쉬다 보면은 너무 쉬는데? 너무 늘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인데 하루? 네, 그럼 또 이제 골프백 메고 나가서 연습장 가서 몇 개라도 몇백 개라도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신수지 고객님,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네, 제 고민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제가 너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아직도 내가 태릉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데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스포츠 기사란에 늘 수지양 기사가 있어요. 보면 왜냐면 은퇴한 지도 지금 꽤 됐죠. 네, 11년 전. 예, 근데도 네. 볼링 관련된 기사라든지, 예, 골프 관련된 맞아요. 요즘에 골프 기사라든지, 하셨죠? 한 번도 안 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네네네. 은퇴하자마자 제가 PT 자격증 따고요. 원래 웨이트를 좀 좋아해서. PT 자격증을 땄어요. 네네네. 그래서 웨이트 자격증 따고 그러고 나서 볼링을 만나서 프로를 따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볼링도 그렇게 갈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친구 따라 볼링장에 갔는데 제가 막 50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랑 편을 안 하려고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막에 마지못해 데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나 운동 선출인데 너무 화가 나네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볼링장 오픈할 때 들어서 마감할 때까지 볼링을 쳤어요. 하루에 30게임씩. 네. 매일 치다 보니까 에버리지가 50에서 180까지 올랐는데 얼마 만에요? 200이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네, 30일 동안 매일 쳐서 올랐는데 근데 뭔가 이제 제가 200대를 못 치는 게 전문적인 가르침이 없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강 그 코치님을 찾아가서 저 너무 이거 제대로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럼 운동도 목표가 있어야 좋으니까 10개월 뒤 프로 테스트까지 포기 않고 해라. 그럼 제자로 받아줄게. 그래서 얼떨결에 그럼 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된 거였죠.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가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져서 찢어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막 내내 거기 피가 막 나고. 그럼 어떡해요? 볼을 뺄 때마다 이게 벌어지니까 너무 아파 타이밍도 안 나오고 그래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순간 접착제를 문방구에서 순간 접착제요? 네, 찾아달라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에 부어가지고 진짜 한 30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쳐가지고 겨우 붙었었어요. 프로를 따게 됐었죠.
그 무슨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 전문 스파이들이 거의 넘어가기 쳤을 때 막. 그렇지, 막 스태프로로 막 찍고 막. 아니에요? 속상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테스트가. 네네,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하루도 안 빼고 거의 30게임씩 매일 근데 찍던지라. 그 해 무조건 따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 프로 그 볼링 선수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시고. 네네네. 뭐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건 없네요. 네. 순간 접착제값만 나갔네. 네. 네, 그 게임비랑 수많은 그러니까 게임비. 땄다. 내가 이렇게 땄다. 네, 그리고 네, 내가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다. 네. 그거구나. 네, 굉장히. 네. 오. 그럼 지금 또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골프랑 야구. 야구. 그렇죠. 네, 두 개 같이 여자 야구. 네, 병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골프는 2년 전에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정말 뒷땅만 치고 온 거예요. 공은 가만히 있는데 잔디가 이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극받고 매일 연습장을 가서 운동 선출로서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놈의 운동 선출이 뭔데? 아니, 미등제도 선출되잖아. 미등제도 선출인데 왜? 모르겠어요. 왜 본드까지 붙여가냐고. 그럼 2년 만에 지금 몇 정도 치세요? 몇 타 정도? 지금 싱글까지는 들어왔어요. 네, 싱글 플레이인데 근데 아직 막 그렇게 막 프로급으로 치는 건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서 겨울에도 전지훈련 가고 싶어가지고. 전지훈련이요? 전지훈련이 자발적 전지훈련인 네, 자발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끝났잖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가지고. 대단하시다. 하루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뭐 헬스나 트레이닝은 하체랑 뭐 이제 스트레치 같은 거 좀 해주고 하면 1시간? 하체 뭐 하세요? 하체 스쿼트 100개씩 하고. 100개? 네. 그리고 이제 덩크킥 같은 거 좀 하고. 뭐야? 덩크킥. 그게 뭐예요? 힙업 운동 기마 자세에서 이렇게 약간 뒷다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약간 뒷다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다. 그거를 너무 올라갔어. 머리 발이 보였는데? 너무 네, 올라갔어. 그거를 좀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막 내가 너무 막 컨디션 막 열이 39.6도 막 아프고 막 근데 그러면요 오히려 가서 유산소를 하면은 열이 내려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자자. 열이 내린대. 이게요 오히려 아플 때 딱 나가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은 그 순간 열도 내리고 약간 컨디션도 돌아오고. 근데 만약 의사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꼭 이게 열 내릴 때까지 부상이 좀 있어. 그런 날 있었을 것 같은데. 부상은 항상 있죠. 그럴 때는 운동 못 하죠? 하죠. 아니, 부상이 있는지? 저희 깁스하고 해요. 그러니까 기부스라면요 체중만 안 실렸지 플로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1000개 할 걸 2000개를 하고. 기부스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체중이 안 약간 좀 쏠리니까. 기부스가 민망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부스는 나 좀 아파. 나 좀 아프다. 뜻인데.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실지가 뭐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운동은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로 열심히 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가 와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만족하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희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쟁취해 갈 때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선생님, 이 정도면 운동 중독 아닌가요? 상이지 상. 최상이지. 근데 뭐 수지 씨는 아닌데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요. 운동 중독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운동 중독은요. 내 몸에서 오는 무리예요라는 신호를 본인이 못 알아차려요. 운동 중독 상태가 되면. 운동을 안 하면 괴로워.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데 안 하면 괴로운데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 몸에서 이제 조금 쉬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아니면 찢어졌어 아프거든. 근데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못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해가 되지. 해가 되죠. 몸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그렇지. 해가 되는구나, 이거로. 근데 봐봐 지금 안 받아들이는 얼굴이야. 지금 얼굴 표정이 사인이 안 받아들여. 왔던데 저희. 사인이 안 왔다고? 네, 아직 안 이게 찢어지고 뭐 다 됐잖아요. 다 물던데요. 거봐 이 지금 네. 요 상태가 우리 업계에서
메롱메롱 하는 상태야. 메롱메롱이 뭐냐면 아닌데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해야 수시를 이게 또 알아들으실 수 있게 설득할까, 이게 굉장히 좀 저의 난제입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기분이세요?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몸이 막 에너지가 돌면서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지만 딱 누웠을 때 뿌듯하게 잠이 딱 오는데 에너지를 안 쏟아붓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 뭐 골프 감 떨어져서 이거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불안할 때도 있고. 누구라도 좀 공감을 해줘봐요. 이은지 씨가 빨리 해줘요. 이은지 씨가 빨리 해줘요. 맞은편에 앉아서 되게 불편하네. 빨리 해줘.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올라갔는데. 아니, 오빠가 옆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런데 중독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이게 운동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게임 중독이 됐든 이런 중독자가 붙는 거는 특성이 뭐냐면요, 과도한 몰입을 할 때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확 어떻게 다치죠.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몸을 그래도 균형 있게 방어하기 위한 우리 몸 안에 있는 균형 상태인데, 도파민이 쫙 올라갔다가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서 황홀감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면 쾌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언제나 항상성이라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쾌락과 황홀감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뚝 이렇게 하는 거지. 중독이 되죠. 그렇지, 중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적당할 때가 모든 게 좋은 건데, 수지 씨가 운동에 과몰입이 있다고 좀 저는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운동 중독을 자가 체크를 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와. 네,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위험해. 자, 잘 들어보세요. 1. 일주일에 3회 2시간 이상 운동한다. 2. 하루 스케줄을 운동 중심으로 짠다. 3. 정해놓은 운동을 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이 들어. 4.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푼다. 5. 운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 네. 근데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네. 퇴보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한다. 네, 딱 정해놓은 그날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안 됐는데 끝나고 가면 너무 찜찜하잖아요. 이거 안 됐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 체조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목표가 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이나 하셨죠? 리듬 체조를? 11년 선수 생활. 11년. 네.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시작했어요. 11살 때. 네. 1살, 12살. 네. 22살 때까지. 네. 참 어떨 때 막 뛰어놀고 늘어져 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나이였을 텐데 그 혹독한 훈련과 그 철저한 식이 조절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죠. 그게 이제 훈련 양도 많은데 먹을 게 너무 적다 보니까 힘도 안 나고 또 성격도 되게 예민해져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 매일 그만두고 싶었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은 너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너무 배고프고 열악하고 막 겨울엔 또 막 영하예요. 체육관 난방이 안 돼가지고. 타이즈 하나 입고 하다 보면 또 점프 잘못하면 막 발등 또 금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지나면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체조는.
이 말씀에 지금 어린 수지가 보이네요. 하고는 싶고 네. 꿈도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 삶이 마음이 많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꾹 참고 해야만 했던 네. 마음속에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것들. 네, 있었죠.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림픽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이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이기도 하고 최종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거기까지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간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추고 또 그런 전지훈련비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진짜 3천만 원 가량 드는데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 내 부모님께서 다 어렵겠네요. 하셔야 되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집도 파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투잡 뛰시다가 잠을 잘 못 주면서 막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이거 올림픽 못 갈 거면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네,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가면 나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약한 마음이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 있으면 동물형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혼자 들어가서 다 회복이 돼야지만 밖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의지해봤자 뭐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힘든 소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기운을 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게 싫어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다 지나고 내가 완전 회복했을 때 그때 그랬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게요,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힘들어도 내가 탁 처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 뭐 내가 어차피 처리할 거 뭐 누가 내 고통을 대신 해주나요? 뭐 제가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걸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허구의 독립?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힘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이게 인간이라면 너무나 본능적으로 반드시 채우고 가야 되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 안 채워지면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어떤 분이신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너무 희생적이시고 근데 또 그 반면에 엄청 엄격하신 분이기도 해요. 네, 규율에서 벗어나는 건 용납을 안 하시고 그때 이렇게 안아주면은 제가 나뒹굴어지겠구나를 알고 오히려 되게 모질게 해서 저를 이렇게 혼자 이겨내게끔 만들어주셨던 건데 엄마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 한국 들어와 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평생 올림픽 근처도 못 갔을 거거든요. 근데 너 힘들면 그래 포기하고 들어와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에 네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거는 어른도 겪어내기가 어렵지.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마음이 고생이 많다. 이게 공감과 위로인 거지. 너가 힘들면 그만하고 들어와. 이거는 결정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 이걸 일단 먼저 구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의 입장은 100번, 200번 이해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마음을 들어주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공감을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해왔던 방식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지 씨가 공감을 제대로 받는 것에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고 컸더라면 수지 씨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약간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들었어요. 네. 저도 말하는 게 그래서 좀 서툴러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암만 훈련이 힘든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정신적인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따돌림이 진짜 힘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한번 러시아로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저를 보러 왔었는데 제가 마치 좀 실어증처럼 운동만 갔다 엄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운동 가서도 따돌림이 있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오늘 어땠어? 그럼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그렇게 쭉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엄마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랑프리 무슨 대회 처음으로 뭐 상금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었어요. 파이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엄마 좋아하는 브로치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둘이 아무 말 없이 3시간 동안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 울다 약간 이런 게 너무 힘든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말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래서 완전 괜찮은 척하고 딱 방문 닫으면 그때부터 죽겠는 거예요. 거의 막 사경 1회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막 팽팽 돌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그게 밖에서도 오는 거예요. 막 밀폐된데 막 이런 데서도 막 정신과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그 500몇십 문항 되는 거 막 풀고 이렇게 같은 거. 해가지고 갔더니 공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참았대요. 그 증상이 이렇게까지 돼서 온 사람은 되게 드물다고. 무슨 그 참는 거의 수치가 거의 끝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처방이 독립된 공간을 갖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1년 반 전에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잘하셨네요. 네. 부모님하고는 이런 얘기들 제대로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셨어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네, 지금은 완전 회복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아시겠네요. 네네네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도 제 딸이 있으니까 나 진짜 똑같은 생각했어. 딸이 이런 상황인 걸 내가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아빠로서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막 내가 왜 눈물 날라 그러지? 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혼자 꿋꿋이 버티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과 몫이 있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과 몫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몫으로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수지 씨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어려움과 아픔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르죠.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근데 수지 씨 또한 본인이 힘들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동네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굉장히 그렇죠 서운하죠. 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수지 씨한테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고 체조 선수로서 성공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성취, 행복, 개인의 꿈이자 가족의 성공, 성취,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조가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밉기도 했을까. 어린 마음에 지금이야 다 커서 그렇지만 좀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막 미웠다가도 막 이런 모든 감정이 막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애증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지 씨한테 했던 이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해보자면 어머니는 딸이 걱정이 되거나 딸이 힘들어할 때 그럼 이제 어머니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속상도 하고 어머니도 다양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수지 씨한테만큼은 다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럴 거면 그만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럴 거면 그만해는 어떨 때는 어머니가 속상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수지 씨가 불안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도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다양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얼마나 어린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면 체조를 하는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이 불안하고 두려움은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누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으로 들어갈 때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틀이라는 거는 네. 개수, 횟수, 점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눈에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횟수로 네. 그것을 채우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막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 100번을 채워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오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료증을 따느냐 아니냐로 본인의 이제 삶의 목표를 자꾸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운동 중독이라고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횟수를 채우거나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약간 강박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딱 채우지 않으면 이제 책도 키높이로 가서 딱 채우지 않으면 네 굉장히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누워도 기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일어나서 끼우고 눕는 게 낫듯이 운동도 몸이 부서져라 해도 결국은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강박.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자로 좀 누워서 쉬신 적 있으세요? 잠을 잘 때는 잘 때. 깨어있을 때. 네. 깨어있을 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기는 좀. 네. 그럴 때 커튼이라도 뜯어서 빠시죠. 네네네. 빨래도 해야 되고. 우리 수지 씨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라서요. 너무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를 빼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숙제처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 숙제를 드리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고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야 그 다음에 정말 수지 씨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네. 맞아. 네, 우리 수지 씨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지훈련을 가고 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독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마음의 끈은 가족에게 꽉 얽혀서 맞아. 그 부담과 또 부담을 안 주려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독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립은 마음의 독립과 신체적 독립과 공간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과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고민할 거는 부모님에게로 수지 씨는 수지 씨만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진짜 독립입니다. 이걸 아마 프로그램을 보실 많은 이 시대에 독립한 아들, 딸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시간을 가져보는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못 해봐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처음엔 좀 길지 않더라도 늘려가면서 하면 저도 뭔가 창의적인 것도 생각나고 그럼요. 또 나아갈 수 있는 리커버리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네. 빨리 해보고 싶어요. 우리 수지 씨만을 위한
우리 금쪽 상담소의 마지막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있어? 네. 선물 있죠. 자, 짜잔! 우와! 대박! 수신은 자유예요.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유입니다. 네. Stronger than anyone thought she'd be. She closes. 오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걸 좀 일찍 알았어요.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까지 갔고 혹은 충동적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성인 ADHD 양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표현은 화로 표현되지만 화로 표현되는 마음의 진짜 정체는 되게 비일반적인 일을 전 겪었어요. 두려웠고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어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엾고 안 됐어요. 네, 들어보니까.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